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조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맹자 선생님이 맹모상천지교라고 아시죠?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맹자가 있듯이 그 이유는 뭐냐? 환경이 제대로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그게 제일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정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이요? 네, 사회적 부를 일구거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성공을 떠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한 먹거리 전문가 이계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기본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때 그게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몸에 뭔가 증상이 자꾸 쌓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효약, 비법을 찾아내는데 기본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태초 먹거리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떤 건강 먹거리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국민운동. 특히 국민운동 중에서 다음 세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이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좀 바꿔주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가운데 저희가 교수님 모신다 해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갑자기 먹거리 전문가로 변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과학이 지금 약해져 가거든요. 이러니까 특별히 또 먹거리 전문가로 되신 뭐 계기가 있을까요? 기초과학부터 시작해 굉장히 유식한 말을 지금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저는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어느덧 이제 우리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1차 농축수산물, 2차 가공식품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년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 어떤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시행착오,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최소한도 우리 가정이 겪었던 그 아픔이나 비극을 다른 가정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지금 무료 강의를 한 지가 14년이 됐어요. 그렇군요. 태초 먹거리, 이제 저랑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먹거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태초 먹거리입니다. 너무 저기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좀 요번에 무리수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태초 먹거리가 이제 이름부터 굉장히 건강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태초 먹거리 학교 그러면 우리 여기 누구나 다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14년 전에 시작할 때는 주로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표준 치료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비법과 특효약이라는 많은 정보 속에서 방황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발병 원인,
발병 원인을 찾아주는 그 강의가 바로 태초 먹거리 강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참 감사하게도 암 환우분들은 한 20, 30%, 나머지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족 단위로 지금 이제 많이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는 좀 변경됐죠. 그럼 저희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이 태초 먹거리와 관련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까 이제 뭐 기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꼭 지켜야 되는 거?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데 이 기본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등등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는 기본에 의해서 오해를 했을 때 그게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몸에 뭔가 증상이 자꾸 쌓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효약, 비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아니죠. 특효약, 비법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고 원인을 치료하려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기본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태초 먹거리는 원인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스스로 깨달았어. 본인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깨달았어. 근데 아마 네 분도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장담하건대 기본을 엄청나게 많이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인체는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저는 아까 전공이 이제 화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단단한 살이나 뼈 이런 것 고체 성분을 분석해 보면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동일해요. 토양하고. 우리 인체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바닷물의 성분과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요.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꼭 자연의 법칙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죠. 그래서 인간을 흙집이라고 표현해요. 흙집. 흙으로 만든 집.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집이 이계화라는 흙집인 거예요. 비록 문패는 안 붙였지만 이걸 보면 이계화라고 알고 있죠. 그죠? 좀 많이 낡았네요. 네? 많이 낡았어. 아, 그렇죠. 낡은 게 아니고 이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낡은 게 아니고 오래됐다. 오늘 중간에 나가시는 거 아니죠? 쫓겨나는 거 아니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집 지은 지 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지붕 색깔이 많이 이렇게 발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계화라는 흙집은 그동안에 사용하다가 좀 잘못 사용해서 창문이 굉장히 많이 고장 나는데 창문 고칠 재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창 더 창문 해가지고 가고 그죠? 야, 이중창. 혹시 또 첨단 필름 창문 하신 건 아니에요? 수술했습니다. 첨단 창문. 하여튼 뭐 저는 렌즈 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필름 창문 하셨잖아요. 첨단 필름 창문 하셨잖아요, 그죠? 또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세수하셨잖아. 여러분 흙집 대문 지금 물 청소한 거예요 지금.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화장도 하고 루즈도 빨갛게 루즈 칠한 게 뭐야? 대문 예쁘게 보이고 지금 페인트를 알록달록하게 칠한 거예요 지금. 꽃단장. 네, 이게 이제 흙집이에요 흙집. 흙집인데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흙을 퍼먹을 수 없죠. 아침도 흙 먹고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합니다.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안 먹을까 싶어서 식물들이 걱정해서 빨간색을 강조하느라고 눈에 잘 띄게 하려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잘 띄게 하려고 강조하려고 각각 색깔도 막 띄었죠. 또 색깔만 띄어도 또 안 먹을까 싶어서 거기다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해서 먹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그럼 잡초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제일 먼저 이제 항의를 하겠죠. 그렇죠. 잡초가 이 세상에 없으면요, 지구는 멸망하고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땅 속에 있다 그랬죠. 네.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들은 전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수용성이 되면은 비가 오면은 다 식혀가지고 녹아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나가버리고 땅에는 아무 영양 성분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영양 성분,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은 땅 속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불용성 성분이 수용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올라올까요? 그죠? 무엇인가는 땅 속에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어주는 뭐가 있겠죠? 이게 바로 땅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들이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줘가지고 인간들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은 공기가 필요해요. 땅은 20cm만 내려가게 되면 경반층이라고 해서 다져져서 공기가 안 통해요. 잡초의 특징은 잎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땅속까지 환기통을 역할해서 공기를 땅속 밑에 내려가게 만들어서 그 밑에는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모두 식물에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갔을 때 잡초가 없다. 거기는 죽은 땅이에요. 거기는 나무가 자란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들을 빨아올리지 못하는 거죠. 인간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잡초가 없으면은 아마 우리 인간들의 삶이 다 바뀔 거예요. 왜?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부 다 꼬쟁이 하나 가지고 땅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죠? 하나씩 뚫어가지고, 그죠? 산소 공급해가지고 미생물 살리고 하는 그런 삶.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대신 누가 한다고요? 잡초가. 선생님, 잡초를 왜 뽑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잡초는 경제성.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잡초를 뽑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잡초는 무조건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혜스럽게 공생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인간의 원래 먹거리 기본은 뭐라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있는데 불과 2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집단 생활하면서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소위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자,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가 생산되다 보니까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지금 현재 모든 먹거리는 뭐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다 바뀌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식품 산업의 사장님들이 우선순위 1번이 여러분의 건강일까요? 돈 버는 걸까요? 돈 버는 거. 그죠.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돈 버는 게 우선순위 1번이죠. 그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거리 생산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우선순위 1번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 창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는 제 전문가적인 입장에 봤을 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뭘로? 돈 버는 수단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특히 그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들은 제가 과학자로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자연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최소한 그런 먹거리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 두 개씩 좀 빼가 보자. 좋다. 그러면은 점점 원래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그게 태초 먹거리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떤 건강 먹거리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국민운동. 특히 국민운동 중에서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이 먹거리에 대한 가치를 좀 바꿔주자.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의 10대, 20대 먹거리 가치가 뭐예요? 그저 맛있는 거. 그죠? 맞아요. 제가 아마 이어서 하는 강의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다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 있고 또는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게 이제 태초 먹거리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연에 위반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뭐 한 달이 넘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기본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양적으로는 상당히 좀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죠? 네. 요즘 주위에 배고픈 사람 보셨어요? 특히 어렸을 때 저희만 해도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수돗물 이렇게 먹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급식을 무료로 다 주니까 배고픈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배고픈 아이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철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고 배를 쫄쫄 굶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손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굶는다는 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굶었을까? 왜 할아버지 그때 컵라면 드시지? 왜 굶었냐고. 막 먹지.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때 컵라면 없었어. 그러면 그런 말이지. 전화만 하면 30분 만에 짜장면 배달해 주는데 왜 그걸 안 드셨냐고. 얘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굶었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풍요로워진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졌고 아까도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좀 얘기 나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성공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뒀느냐? 결과만 가지고 성공을 판단했어요. 맞아요. 단 한 번도 누구도 과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라는 기본, 이 과정을 너무 무시해가지고요. 과정을 너무 무시한 삶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죠. 네. 요즘 주위에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습니까? 욕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 젊은 애들이 까보냐고. 60이 누가 노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8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는데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산다는 얘기는 현재 노령층에서는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거죠. 2집당 1집이요. 한 집 건너서 한 집. 그죠?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어요. 전 세계 187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대략 187개국 중에서 대략 1, 2등. 1, 2등 또 대략 187개국 중에서. 그러면 10등? 10위 안에 들고. 10위 안에. 네, 저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상위권에. 예, 최상위권. 10위나 상위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저는 1, 2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1등을 해야 합니다. 1등.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전 세계 대장암 환자 1등. 1등. 그런데 제가 더 가장 안타까워하는 통계는요,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20에서 49세요? 네. 저도 지금 대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아까 45명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대한민국의 남자는 전 세계 통계보다도 2배가 많은 대장암 발병 원인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큰일 났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너무 무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성공이 뭐라고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니까. 과정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는 인간이 꼭 지켜야 될 기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여러분 4명이 따라 하더라도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제발. 그 정도로 네. 우리가 기본에 너무 무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나쁜 질병 통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릴까요? 못 먹었을 때, 영양실조되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 못 사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이에요. OECD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1등.
서슴없이 저는 뭐 학습의 효과로 그냥 1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1등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요. 왜요? 잘 살게 됐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질적으로는 계속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자, 육체만 그런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현재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는지 통계가 있습니다. 왜? 자살률. 자살률. 여성 자살률 OECD 국가 1등. 노인 자살률 전 OECD 국가 1등. 아, 뭐 계속 1등만 합니까?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자살. 자살입니다. 아이고. 여성들의 출산율 OECD 국가 중에 꼴찌. 꼴찌고. 정신적으로도 바닥이에요. 육체적으로 바닥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현재 우리의 삶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진짜 했는데 무리한 거죠. 무리해서 과정을 다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생긴 문제점 때문에 현재 우리 기성세대나 10대, 20대가 현재 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을 회복하는 방법 이해는 없죠. 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병원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죠. 증상 치료한다고 원인이 치료가 됩니까? 아니에요. 증상 치료는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된다. 어디서? 집에서. 각자 자기가. 그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는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50%가 지키지 않고 있는 기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중에서도 거의 안 지키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잘못 지키고 있거나. 우리 인체의 70%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이죠. 물이에요. 네. 그렇죠. 네. 물은 우리 인체의 기본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4명도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물 2리터씩 먹어야 된다. 자,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죠. 자, 한번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자,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네. 예. 그러면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왜?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니까요. 금방 태어난 아이는 90%. 네. 연세가 80, 90 되면 50%. 50%. 네. 우리 몸에서 물의 양이 줄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빠져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다고 안 먹기도 하고, 또는 맛없다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찐득찐득하게 진하게 되겠죠. 네. 혈액은 영양성분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고요. 노폐물들을 데리고 와서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나쁜 것을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 개의 기능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다고요? 2리터. 이게 이제 방송의 힘이에요. 제가 묻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왔죠. 수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으면요,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잘 안 먹거든요. 매우 나빠집니다. 또 그렇다 해서 또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나빠집니다. 아, 그래요? 자, 보세요. 아, 큰일 났네. 왜 하루에 물을 2리터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냐면요,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오는 방법이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와요. 음식에 수분이 커피도 있어서.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과일이나 채소의 90%가 물이에요. 맞아.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수박 말이죠. 그 여름철날 수박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설탕 몇 숟가락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거 기본적인 많이 먹고 난 다음에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꾸역꾸역 2리터 먹은 날은 많이 먹은 날이에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합쳐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누가 저울 다니고 모르죠.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 몸은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 기본을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뭐죠? 기본 뭐죠? 자, 여러분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왔어. 뭐 하라는 거예요? 비타민 많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온 이유는 내 몸 속에서 물이 지금 빠져나가서 몸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막 까불랑거리고 말이죠. 막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물 좀 먹어주세요 하고 몸이 살려고 이러는데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구나. 물 먹어주세요. 나 죽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이죠.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까불랑거리고. 이도요. 근데 이제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소변이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을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소변의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짙게 노랗게 나올 때에 내가 물을 한 컵을 마시게 되면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와, 신기하다. 몰랐어요. 옅은 노란색 바뀐다고. 그래서 소변 색깔이 짙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이 여러분한테 지금 물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라고 하죠. 자,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소변 색깔이 오히려 하얀 물색처럼 투명색으로 가겠지. 일단은요. 뭐 그 얘기도 맞는데 일단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아이고, 죽어요? 지금까지 물 먹고 죽은 사람 참 많아요. 첫째, 마라토너들. 마라톤 때는 현장에서 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물을 많이 먹는 또는 이제 미국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일본의 게임기 회사가 게임기가 신상품이 나와서 그걸 홍보하려고 라디오 방송에서 무식하게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아이고. 화장실에 오래 안 가고 참으면서 물 많이 먹는 사람한테 1등상을 주기로 했는데 29살짜리 두 아이의 엄마가 걔한테 평소에 이제 그 게임기 못 사줬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시합에 와가지고 3시간을 화장실 안 가고 물을 8리터, 2리터째 페트병 4개를 마셨어요. 이제 그 엄마도 결국은 그날 저녁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데 마라토너들이 왜 이제 죽었냐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부검을 했겠죠. 사인 규명을 해보니까 소위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얘기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소금을 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심장에 전기가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심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한테 심장에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전부 심장마비.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의 증상이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정보. 물 많이 먹으면 좋다 하더라. 둘째, 채소나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 하더라. 저염식이 좋다 하더라. 이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칼륨이에요.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염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목동이 반드시 걔들한테 소금을 줍니다. 또는 야생에 사는 애들은 산에 다니면서 뭘 찾아다니죠? 돌소금 찾으러 다녀요. 돌소금. 네. 그다음 저염식.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워낙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저염식 자체가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인 경우에는 하루에 반드시 5g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라고 소금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나는 고염식일까 저염식일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국물 다 먹는다. 고염식이에요. 아이고. 자, 라면을 끓여가지고 면 먹고 난 다음에 국물에다가 식은 밥 말아 먹었다. 무조건 고염식이에요. 아이고, 나 고염식이네. 예,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국물을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5g의 소금을 먹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오곤함의 소금을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소금, 나트륨이 내 몸속에 적은지 많은지는 또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물을 먹었는데 금방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소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트륨이 몸에 없으면 물이 몸속에 머금지가 않아요. 머물지 않아요.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하루에 화장실을 7, 8번 간다? 소금량이 작은 거예요. 자, 이제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그 정기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혈액 검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나트륨과 칼륨 2개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항목 2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고나트륨인지 저나트륨인지 고칼륨인지 저칼륨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저나트륨 혈증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정보. 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돼요.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마시지 않는다. 즉, 내 몸에 필요한 물량은 그때그때마다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그때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매번마다 물의 양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짙으면은 마시고, 옅으면은 안 마시는 방법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자기한테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의 물을 꼭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래도 맞아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3, 2, 1 물 마시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네. 3. 지금 여러분들 운명이 걸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 스튜디오에 한번 덜렁덜렁 할 줄 알고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3.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식사 2시간 뒤에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취침 1시간 전에 한 컵. 하루에 몇 컵이에요? 3컵. 3컵 그럼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7컵이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아침 공복에 한 컵. 7컵 내지 8컵을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7컵을 이상을. 예. 한 번 먹을 때는 보통 한 20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한 컵 정도 기준을 하되 그때 소변 색깔이 진하면 조금 더 마시고 소변 색깔이 옅으면 투명하면 좀 작게 마셨어. 7번에 8번 언제 먹자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자. 왜?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밥 먹고 2시간 뒤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으면 2시간 동안 위에서 머물렀다가 2시간 뒤부터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도 마찬가지 장 건강,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요.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봤는데 첫 소변이 노란 색깔이다.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몸의 모든 컨디션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그날은 말이죠. 밤에 쓸데없는 잡꿈들만 도망가도 잡히는 그런 꿈 있잖아요. 자다 벌떡 일어나고 물 먹으러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몸이 급하니까. 몸이 급해서. 예. 그런데 이제 또 저녁에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중간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밤에 저녁에 한 서너 번만 3, 4일만 연습해 보게 되면 많이도 먹어보고 적게도 먹어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양의 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 2, 1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물 먹고 참 건강에 좋아졌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람들이 참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제 얼굴을 알아보고 교수님 만나 뵈서 그 방송 듣고 물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한테서 물 강의를 듣고 길거리에서 만나시게 되면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3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3일. 그럼 저는 참 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로 대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서 또는 역에서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은 저희를 수화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물 먹는 기본 회복 운동. 자, 이 물 먹는 방법을 있잖아요. 특히 4살, 5살, 6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 소변의 색깔과 3, 2, 1 물 먹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요. 왜? 물 한 잔이 어릴 때 들였던 그 습관은 평생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예.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소변 색깔이 짙을 때 먹고 투명할 때 마시지 않고 또 3, 2, 1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50%가 이걸 지키잖아요. 그렇죠. 50%. 더 될 것 같습니다. 더 되죠. 네, 더 될 거예요. 예. 이걸 전부 다른 걸로 뭐 맥주로 띄우면 안 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탄산음료부터 시작, 커피부터 시작해서 뭐 결명차, 녹차, 자 이런 걸 다 물 아닌 것을 다 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차는 차같이 마시고요. 물은 물같이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해요. 차는 차같이 드시고 네. 물을 물같이 드셔도 좋아요. 네. 단 먹는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먹는 양만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탄산음료는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자, 탄산음료는 있잖아요. 예, 예.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그죠? 근데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씁쓸하게 맛이 없어요. 네. 쓰다고요, 맛이. 네. 이산화탄소가 들어간 건 쓴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맛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단성분하고 네. 향하고 과당. 뭘 많이 이제 집어넣었겠죠. 네. 집어넣었는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음식을 먹었잖아요. 네. 모든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전부 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 보이네요. 모든 음식. 네. 입으로 들어갔던 모든 음식은 전부 가장 마지막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우리 몸속에 변해가지고 두 가지로? 두 가지로만 변해요. 예, 예. 변해가지고서 물은 이제 소변, 대변, 호흡, 땀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네. 이산화탄소 어디에요? 방구로. 트럭. 트럼 또 제일 많은 게 호흡. 호흡으로 나가요. 호흡. 허파를 통해서 나오는 이 호흡이 몸속에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1년 360일 1초도 쉬지 않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이 호흡을 하고 고생을 하잖아요. 거기다 돈을 주고 자꾸 거꾸로 집어넣고 있어 지금. 이산화탄소를 자꾸 거꾸로.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아니 입이 뭔가 텁텁하고 할 때 그 청량감 때문에 한 잔 정도 먹는 건 난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계속 너무 상습적으로 물 대신에 먹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해도 너무 학대하지. 왜? 지금 폐가 허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1년 365일 여러분 주무실 때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돈 주고 거꾸로 집어넣어요. 와. 너무 학대하죠, 그죠? 저 술 먹을 때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술 대신 제가 탄산음료를 먹거든요. 그렇거든요. 한두 잔에 엄청 먹어요, 그거를 술처럼. 네, 그래서 아까 안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네요.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터지는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뭐 시원해요. 한두 잔 먹는 거, 입가심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너무 상습적으로 먹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방법이다. 아이고. 그 결국 이제 제가 이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은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알고서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 하나만 제대로 제대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건강이 무척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습니다. 제 기본이 회복돼야 된다. 강의의 첫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거를 기본으로 기본을 지키자, 기본을 회복하자,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연 잘 새기셔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본을 회복하는 건강한 삶 응원합니다. 지혜 다락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사람을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게 요즘 후성유전학이라는 과학입니다. 우리 1960년, 70년대는 어떤 먹거리가 제일 좋은 먹거리인지 아세요? 양이 많은 거. 왜? 배가 고프니까. 그죠? 배고프니까. 오늘 2024년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세요? 건강한 먹거리. 자, 현미가 건강한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현미밥 또는 잡곡밥 또는 뭐 현미떡 다양한 방법을 집에서 현미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노력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어떡하죠? 네? 그 현미가 독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약이 되는 음식이냐 독이 되는 음식이냐.